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웹3 시대,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만난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큐레이터 손정아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큐레이터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웹3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 기획자로서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까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예술 기획, 융복합에 대한 과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NFT로 완전 연소했던 지난 해들이어서 앞으로는 좀 더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웹3에 맞는 예술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바라봐 보려고 합니다. 네. 큐레이터님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예술이 어떠한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인공지능 아바타 생성 서비스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들었는데요. 보니까 제너러티브 AI, 인공지능 생성 모델을 활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컨셉의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관련하여서 어떠한 뉴스가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AI 아바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그런 셀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셀피를 등록하면 최대 200개 이상의 AI 아바타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MZ세대 지갑이 열렸다라고 네. 하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비유길리 많이 앱을 쓰시잖아요. 네. 그 카메라 앱에도 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 해외 사례로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서비스를 하니까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각 국가에 맞는 로컬 콘텐츠 도입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국가의 어떤 지역성이나 문화에 네. 기반해서 인공지능 아바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인공지능 아바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NFT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됐고 이분들이 인공지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피부로 접하게 되는데요. 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아바타를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개인 맞춤형 비서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산업의 적용은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레시아 AI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유사하게 이 제너러티브 AI 모델과 유사한 비즈니스를 내놓았는데요. 네.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자연어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마치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답변을 주는 것처럼 해당 문항을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캐릭터 GPT라는 서비스를 알레시아 AI라는 기업에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스노우 같은 경우는 큐레이터님의 셀프 카메라를 찍으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인데 이 캐릭터 GPT라고 하는 것은 자연어, 내 언어로 맞아요. 이러이러한 성격의 이러이러한 아바타를 생성해줘 라고 하면 맞아요. 인공지능이 관련 아바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네. 놀랍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NFT 아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접목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인공지능 아티스트 클럽장을 만났어요. 네. 별명이 따능이 님이신데 이 풀어서 말하자면 따뜻한 능력자이세요. 그래서 제가 네. 따뜻한지 직접 만나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월에 이렇게 해외 유튜브를 보면서 인공지능을 혼자서 연습을 하시고 본인의 직업은 또 공학 박사신 거예요. 공학 전문가로서 공학 박사인데 너무 NFT 재밌다. 아트도 하시고 조금 일찍 접할 수 있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7월에 이분이 오픈 카카오 방이나 이제 디스코드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NFT 아티스트들이 점점점
그 큰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이제는 그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무엇을 가르치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AI 달리,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등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네. 한번 해봤거든요. 네, 방금 언급해 주신 AI 달리 2라든가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쉽게 어떤 키워드들을 넣으면 관련 맞아요. 이미지들을 몇 초 만에 생성해내는 네네. 오픈 소스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시도해 보셨나요? 미드저니에서 일단 이분의 디스코드를 들어갔어요. 그 초보자 방에서 저는 약간 기계치이지만 떨렸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하니까 네. 약간의 영어에 흥미가 있다 보니 토끼와 라이온 킹을 결합시켜 봤거든요. 네, 영어로 넣어야 네. 하나요? 네네네. 네, 프롬프트를 영어로 기입하셨고요. 네. 기입을 하고 토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 왕처럼 살고 싶다라는 저의 사연을 인풋을 했어요. 근데 정말 멋진 토끼의 눈을 가진 사자와 뭔가 매서운 눈빛의 토끼가 생성이 됐어요. 네, 몇 그래서 초 만에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하시는 거의 거죠? 네. 몇 초 만에. 네. 하지만 이제 생각하는 시간들은 조금 있었고 그 디스코드 적응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약간의 저희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 덕분에 좀 쉽게 들어갔는데 이 따능이님의 올해의 계획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AI 프로그램을 이제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는 전문가 네. 코스인데 지금 초급이 거의 중급이 되어 가시거든요. 전시도 하시고 세 번째는 저개발 도상국. 그리고 네. 어린이들을 저는 3번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어린이의 마음으로 인공지능을 저도 배우고 또 기회가 있다면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저도 인공지능이 영어도 같이 배워질 수 있는 거니까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거, 그 변환하는 원래 이미지를 텍스트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과 그림을 같이 뭔가 자신의 세계를 넓히기에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저도 뭔가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네, 저도 인공지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리콘밸리나 어떤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펼쳐질 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도상국 또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비전을 AI 아티스트 클럽이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AI 아트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만 전시가 이루어지나요? 아, 그렇지 않죠. 네. 메타버스 플랫폼 뭐 디센트럴랜드에서도 디스코드를 통해서 오픈 파티를 하고 전시를 하시기도 하셔요. 온라인 인공지능답게 온라인에서 좀 멋있게 전시도 하시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인공지능 전시회를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열시었어요. 그래서 네, 브라운관을 통해서 네, 예. 작품 하나하나가 다 작가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본인의 창작품을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참여 작가분들이 좀 익숙한 NFT 작가분들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NFT 작가가 참여를 하셨고 또 저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오프라인 전시는 많이 보는데 온라인 전시를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디센트럴랜드에서 하고 파티도 사실 오프닝 리셉션 하려면 굉장히 거창해야 되는데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23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뭐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장에 어떤 수익화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본인의 작가의 세계관을 찾아가시는 모습들에게 저는 좀 감동을 좀 받았어요. 네, 그럼 AI 아티스트 클럽이 메타버스와 실제 공간을 넘나들면서 지속적인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관련 교육도 디스코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 지금 들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프라인에서도 전시가 된다고 하셨는데 인상 깊게 보신 어떤 실제 갤러리 공간이 있을까요? 이런 AI NFT 아트에 특화된 공간이 네.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들썩들썩 소문이 들려왔었는데요. 1월 초에 2군데를 가봤어요. 인공지능 관련한
갤러리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언커먼 갤러리와 XR 갤러리를 다녀왔는데요. 네. 먼저 갤러리 XR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네. XR 하면은 확장현실 기술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의 명을 갤러리에 접목한 갤러리 XR 맞아요. 어떤 지금 곳인가요?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 보여지는 분은 미국인 작가 체드윅이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네, 지금 저 분이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요. 작가분이고 미국에서 또 그 타이밍 좋게 오셨는데 저게 너무 흥미로웠던 지점은 고대 신라 시대에 선동 여왕이 살던 그 창세기 우리나라의 신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버 펑크랑 결합을 했고 인공지능과 3D 모델링을 통해서 했다라고 해서 저도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쿠션도 있어요. 네. 누워서 볼 수도 있는데 아, 갤러리 안에 쿠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실감 체험형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관광지 제주도나 뭐 강릉에 가면 아르테 뮤지엄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거기서 사진 찍고 즐거워하는데 너무 머니까 가까운 곳에 가고 싶으시다면 이 XR 갤러리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좀 특이점은 갤러리 XR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든 갤러리신 거예요. 네. 그럼 그야말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인 거예요. 예술 전문가, 교육 전문가, 뭐 기술 전문가. 그래서 팝스라인이라는 이 김영덕 대표님이 이제 기술 전문가셔서 네. 웹3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것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갤러리를 리뉴얼했다라고 해서 1월에 정말 좋은 신선한 경험을 했고 또 전시도 또 창세기 신화의 얘기를 네. 사이버 펑크로 한다는 것이 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전시였습니다. 네, 저도 그 갤러리 XR 전시를 봤는데요. 그 특이할 만한 점이 이 체드윅 작가님께서 서양인의 시선으로 맞아요. 우리나라에 살아 있는 바리대기라든가 또 석가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표현해내셨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3면이 그 움직이는 화면을 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몰입형 전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갤러리 XR의 진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갤러리가 있다면서요? 네. 좀 유명했던 언커먼 갤러리였어요. 뭔가 들썩들썩했었는데 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 범상치 네, 않네요. 언커먼이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커먼 컴퓨터의 자사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름이 AI 네트워크이고요. 네, 이 AI 커먼 컴퓨터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AI 네트워크고 네트워크. 이곳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고 언커먼 갤러리인데요. 네. 그래서 뭐 그림을 팔고 사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 커먼 컴퓨터에 이제 지향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이런 연구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면서 NFT 전시도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도 거기도 소파가 있어요. 누울 수도 있고 네. 뭔가 좀 컴포터블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전시였고 또 NFT가 디스플레이가 요즘은 이제 새로운 시도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안정감 있게 모니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 주셨고 설치 미술도 보여줘서 예술과 기술과 또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생겼다. 문화 복합 공간인데 인공지능 베이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아기상어 핑크퐁 그 전시로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퐁 너무 귀여운 핑크퐁으로 이제 NFT를 사신 분이 그걸로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게임을 한 기록이 또 이렇게 AI 네트워크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는 굉장히 신선한 인터랙티브 네. 방향성을 네. 추구하고 계셨고 또 이 베이비 샤크가 이 지식 저작권을 활용해서 제너레티브 아트로 다시 또 생성이 되니까 그때 저도 되게 재밌다. 그리고 항상 좀 넓기도 하고 자주 가고 싶은 곳으로 지금 됐어요. 네, 계속 궁금해요. 네, 그 언커먼 갤러리에서 그 유명한 IP인 그 핑크퐁 컴퍼니의 베이비 샤크 캐릭터를 통해서 NFT 프로젝트를 선보인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외에 다양한 NFT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AI 아트 전시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계획이고 또 이루어졌고요. 좀 굉장히 특이하게 본 점이 블록체인 기반 AI 클라우드 개발사가 그 커먼 컴퓨터가 이런 AI 네트워크란 프로젝트를 운용하면서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네. 다가왔어요. 상당한 투자죠. 네, 어떻게 보면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이 웹3 시대의 지점에서 새롭게 탄생한 갤러리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방금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이전의 갤러리와는 조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떠한 네. 차이를 느끼셨나요? 지금 근데 언커먼 갤러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기관, 공공기관, 상업기관들이 다 탈바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예를 XR 갤러리나 뭐 언커먼이 들어지지만
모든 공간에서 웹3를 준비하려고 꿈틀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프론티어가 되겠죠. 그리고 빠르게 모방 또는 비슷하거나 더 발전적인 공간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네, 그런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큐레이터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인공지능이 뚝딱 만들어주니까 그게 무슨 예술이야라고 맞아요. 생각해주는 진영도 있어요. 실제로 네. 안티 AI를 외치는 아티스트 그룹이 있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 AI를 통해서 NFT 아트를 만드는 작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고요. AI 아트도 예술성을 지닐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큐레이터님의 네. 견해가 궁금합니다. 갑론을박 논쟁이 있죠. 어떤 공모는 AI 작품은 안 돼라고 그 시작하는 작가들에게 아예 공지를 내리는 그런 공모도 있고 한데 사실 예술가가 뭐예요? 호기심 아닌가요? 호기심. 그렇죠. 네. 뭔가 궁금하니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그걸 가지고 사실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미드저니로 고투하는 작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가들이 붓터치를 하고 뭐 도예가들이 도자기를 깨면서 장인이 되어 가잖아요. 콜라주도 여러 번 중첩된 그런 실험적인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건데 자신의 작가의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미드저니의 과정들도 자기의 패턴을 만들려면 수많은 텍스트 투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패턴을 만들어야 해요. 네. 그거를 또 기록해 놓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거는 예술가 중에서 조금 더 스마트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들어질 수가 있는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네. 하니까요. 좋은 예술가건 좋은 예술 전문가건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것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그 전문가라는 건 예술 전문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웹3 시대를 연구하고 고민해 가는 사람이 웹3의 예술 전문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투의 과정들은 값진 예술의 과정이고 또 폭넓은 시각으로 이게 단편적으로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푹 넣어서 NFT로 올려서 잘 팔리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다양성이 있어요. 문화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이 반갑다라고 생각하고 네. 원래부터 시대적인 트렌드에 관심이 많았던 기획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 계속해서 그 토끼와 사자를 좀 발전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본인이 들고 있습니다. 창작하신 AI 아트도 예술성을 부과해서 민팅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토끼의 해에 맞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보면 예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접목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그러한 언급을 하신 기술 칼럼니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케빈 켈리인데요. 저는 케빈 켈리가 테크놀로지에 귀를 기울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한 말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요? 네, 저도 사실 키워드를 인공지능으로 서점에서 검색을 하다가 짠 발견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더듬어 봤더니 이분이 세계적인 기술문화 전문 잡지 와이어드를 창간하시고 네. 편집장으로 활동하시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트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까지 많이 인터뷰를 계속 기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이트도 있는데 쿨툴스라고 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계시고요.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기고를 많이 하면서 뉴욕타임즈가 위대한 사상가라는 칭호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소개할 책 외에도 통제불능 또는 이네비터블 미래의 정책, 기술의 충격,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10가지 법칙. 이게 제목만 들어도 왠지 정리가 되는 듯한. 네. 그래서 책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5000일 후의 세계라는 책이 지금 그 신년에 좀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관심 있으신 예술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기도 해요. 네, 보니까 부제가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접속된 미러월드, 거울 세계인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5,000일인가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5,000일을 계산해 보면 13년이고 이 네. 13년이라는 시간은 인류의 어떤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되게 소름 돋는 건
비플의 NFT 5,000일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5,000일의 의미를 아는 분도 물론 계셨겠죠. 저는 그때는 모르고 있었다가 약간 소름 돋았는데 네. 이제 5,000일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이 생겼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95년도 학교를 들어갔을 때 네. www 천리안을 채팅으로 이렇게 배웠죠. 아, 그때 네. 5,000일이 시작돼요. 이 케빈 켈리에 의하면. 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저는 그때 북경에 있었는데 네. SNS 그때는 블로그가 또 SNS의 이제 초기 프론티어였잖아요. 어마어마한 5,000일이 이제 열렸지 않니?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책의 저자가.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하지 않는 분이 없고 점점점 유튜브나 이런 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런 세계가 5,000일이 지났어요. 26년 지났네요. 네. 그 다음 5,000일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았고 그 다음 5,000년이 아니 5,000일. 아, 진짜 네. 잘 해봐야겠다. 그리고 네. 이분도 웹3의 어마어마한 미러월드 AR 시대가 올 거다. 좋은 의미에서 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네, 케빈 켈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AI와 접속된 미러월드 시대가 온다고 했고 그것은 디지털이 융합된 AR 세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 다보스 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었고요. 다양한 이슈들을 나누었지만 특히 기후변화 이기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우리 인류의 공통 해결 과제이기도 하지만 예술가들의 작품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NFT 아트, 기부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해서 땡스 카본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와 최연주라는 작가의 콜라보레이션 NFT 기부 사례인데요. 네. 작품이 이제 보여지면 좋겠다 보여지네요. 네. 이 최연주 작가님은 직접 강원도에 가서 자연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 가지도 그리고 달걀 후라이도 그리고 네. 자연적인 산물을 그리고 제목도 행복한 비행, 행복한 정원을 시리즈로 하시는데요. 이 땡스 카본 자체가 이제 탄소 감축에 대한 거고 이 NFT를 민팅을 해서 이것을 수익화를 하면 네. 베트남 맹그로브의 나무 숲을? 심기, 네.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스토리였어요. 아, 실제로 숲을 일궈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이군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또 NFT 하는 사람으로서 그 1,000개의 에어드랍을 하세요. 달걀 네. 후라이 작품으로. 네. 그래서 작가로서 1,000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미 좀 성공한 작가로서의 프라이드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좋은 일이니까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쳤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NFT의 이 작품에 관련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탄소 감축 메타 데이터라든가 또 탄소 감축 인증서가 같이 저장이 되고 이거를 거래하고 또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NFT가 유틸리티로서 적용을 해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 이제 큐레이터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이런 신기술과 결합한 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간략하게 이러한 메타버스 예술이 기술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자체의 예술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술의 색안경을 쓰면 일상이 곧 전시장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웹3의 축을 대통합의 축으로 본다면 이거 자체가 예술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초인류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술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사상가들이나 지나온 역사가들을 보면 그 긍정성과 낙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케빈 켈리조차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낙관주의고 본인이 역사를 사상가를 연구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정보가 빠른 시대일수록 좀 속 깊은 그런 멘탈리스트로서의 강건한 그런 정신력의 세계를 뭐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손정아 큐레이터님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전시들을 기획하셨고 또 메타버스 문화를 기획하신 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큐레이터님과 굉장히 잘 맞는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과 만난 예술 이야기 등 아주 유익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네.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